안녕하세요, 차썸TV란입니다. 자, 오늘은 팰리세이드 이슈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해서 영상 2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2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았는데 역시 아직까지 계속 악플이 달리고 저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공학적 이슈가 터지면 결말은 똑같았어요. 인정을 안 하다가 제가 최종 자료까지 나오고 나면 이제 종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종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팰리세이드 스티어링 기어비와 무스 테스트고요. 자, 이 사진은 그저께 보여드렸죠. 스티어링 기어비에 대한 설명이고,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을 15도 돌릴 때 휠이 1도가 돌아가면 15대 1, 20도 돌릴 때 1이 돌아가면 20대 1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서는 1, 2도가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차는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소요돼서 특정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의 최종 위치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작은 각도라도 달리면서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스티어링 기어비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주요 차량별 스티어링 기업입니다. 자, 팰리세이드가 15.6대 1, 볼보 EX30이 15.3대 1, 폭스바겐 ID5가 15.9대 1입니다. 이렇게 세 차량을 뽑은 이유는 팰리세이드는 현재 이슈되고 있는 차량이고, 나머지 두 차량은 오토뷰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또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90도 조향을 했을 때 휠 앵글을 보면요, 5.77도, 5.88도, 5.66도, 0.1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무스 테스트 거리가 지금 21m 내에서 어느 정도 이동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토뷰의 테스트 조건을 보겠습니다. 시속 100km, 그리고 초속으로 환산을 하면 26.7m입니다. 그러니까 1초 만에 26.7m나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스 테스트의 조건을 보면 이 구간이 21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 앵글이 조금만 차이가 나더라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가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틀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빨간 쪽으로 나오면서 바깥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앵글이란 것은 실제 달릴 때,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무스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오토뷰의 테스트 조건, 시속 100km, 초속 26.7m입니다. 자, 이게 다 26m 길이로 그려놓은 거고요. 색깔만 다르게 표시를 해뒀어요. 자, 초록색으로 26m를 이동을 하면 차는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휠 앵글을 더 잡아서 빨간색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쪽에 콘을 치게 됩니다. 이미 실패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스티어링 앵글이랑 휠 앵글이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1초면 21m를 이동을 해버립니다. 26.7m를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각도에 따라서 차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스티어링 최초 회전량입니다. 오토뷰에서 캡처를 한 것들이고요. 자, 폭스바겐 ID4 약 90도 회전했습니다. 4분의 1바퀴. 그래서 예상 휠 앵글은 5.66도입니다. 볼보 EX30 약 90도 회전했습니다. 예상 휠 앵글은 5.88도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팰리세이드는 반바퀴 180도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예상 휠 앵글은 11.54도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ID5나 EX30 대비 2배를 더 돌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EX30이나 ID5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자,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 180도까지 돌리는 회전 시간이 90도 대비 조금은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외측으로 차가 더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휠 앵글 자체가 5.88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적용이 되면서 차가 더 불리한 각도로 놓이게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대로 틀어서 나가면 되지만, 이 차량은 지금 보셨던 팰리세이드 테스트 조건과 비슷하죠. 여기서 극도로 꺾고 한 번 더 꺾고 이러면서 레인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나가서 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든 살리면 힘든 상황이 되면서 뭐 바퀴가 뜨거나 그런 부하가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공차 중량 1880kg, 전고 1750mm인 팰리세이드에 동일한 스티어링 기어비를 가진 몇 체급 아래의 폭스바겐 ID5와 볼보 EX30 대비 약 2배의 휠 앵글을 만들면서 최악의 조건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2배의 스티어링과 휠 각을 만드는 시간적 조건에서 초속 26.7m로 달리는 동안 팰리세이드는 타 차량 대비 옆차로 바깥쪽 더 멀리 불리한 각도로 위치하게 된다. 자,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펠리세이드 무스 테스트는 시속 100km, 스티어링 휠 조향 90도 조건에서 제시험 후에 실제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ID5와 EX30과 동일한 조건을 진행한다면 스티어링 휠의 회전량 역시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배가 더 돌아간 상황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보고 차를 직접 타보라고 하시는데요. 차를 타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타보면 오히려 변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한 자료만큼의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숫자로 다 있잖아요. 이게 가장 완벽한 자료입니다. 차를 왜 타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쁜 버섯이 있다고 저보고 그게 독버섯인지 먹어보라는 거야. 왜냐면 백과사전 찾아서 독버섯인지 찾아보고 독버섯인 걸 알고 안 먹으면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독버섯인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너는 뭐 겁쟁이다, 너는 차알못이다, 너는 버섯 알못이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충분히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반박은 환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공학 부분이나 팩트 부분 위주로 반박을 해주시고요. 또 저보고 뭐 차알못이니 방구석 뭐 유튜버니 이런 댓글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찻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